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45번째 주제는 인간에게 사냥당해 멸종된 동물들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면 점순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물 멸종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운석 충돌부터 빙하기까지. 그러나 지난 수백 년 동안은 전 지구적인 재앙보단 인간의 손에 의해서 훨씬 많은 수의 동물들이 멸종당했죠. 해양생물, 조류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종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종의 동물들이 인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인간의 사냥에 의해 사라졌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주머니 늑대라는 이름과 외모와는 달리 개와 비슷하게 생긴 이 생물은 늑대도 개도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포유류가 아닌 유대류, 그것도 현대에서 가장 큰 육식성 유대류였죠. 호주 본토와 태즈메이니아 섬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던 이 친구들이 양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농부들의 공포 때문에 사냥당했습니다. 장려금까지 줘가며 이 친구들을 죽이라고 부추겼고 거의 한 세기 동안 집중적인 사냥을 당한 끝에 1930년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났죠. 최후의 야생개체는 1930년 농부가 쏜 총에 맞아 죽었고 1936년 이 세상에 남아있던 마지막 주머니 늑대는 호주의 호바트 동물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행 비둘기는 가장 비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멸종된 동물입니다.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북미 대륙에서 가장 흔한 조류로 수십억 마리가 넘을 정도였어요. 여행 비둘기는 아주 큰 무리를 지어 이동했고 이런 습성은 인간이 더 쉽게 사냥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아무렇게나 총을 쏴도 대충 그물을 던져도 최소 몇십 마리는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렴한 고기를 판매하려는 사냥꾼들의 쉬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철도가 개발되면서 개체 수는 더욱 급감했습니다. 유통이 쉬워지니 수요는 더욱 늘어났죠. 이렇게 학살당한 여행 비둘기는 야생에서 사라졌고 1914년 마사라는 이름의 마지막 여행 비둘기가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죽음으로써 이 친구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때 수백만 마리에 달했던 날지 못하는 물새였던 큰 바다 새오리는 인간의 마구잡이 사냥 때문에 1850년대 멸종되었습니다.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넓은 지역에 분포하던 이 친구들은 고기, 기름뿐 아니라 베개를 만들기 위해 깃털마저 이용 가치가 생기면서 학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큰 바다 새오리의 가죽과 알의 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고 박물관에서도 이 친구들의 표본을 구하는 데 애를 먹었죠. 그리고 마지막 개체가 1852년 목격된 후에 다시는 인간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콰가는 마치 얼룩말과 말의 혼혈인 지브로이드처럼 보이지만 이 멋진 친구는 과거 남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초원 얼룩말의 한 종이었습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가죽을 노린 사냥꾼들에 의해서 1870년대 야생의 개체는 전멸했고 포획되었던 이 세상의 마지막 화가는 1883년 8월 암스테르담 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포클랜드 원주민 언어로 워라라고도 불리는 이 친구는 포클랜드 제도의 유일한 토착 육상 포유류였습니다. 1670년에 서양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영국인들이 이 섬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비극은 벌어졌습니다. 1800년대에 학살이 제일 극심했는데 양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멋진 색깔의 모피를 얻기 위해 앞뒤 안 재고 사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악의 근원, 영국인들에게 발견된 지 약 200년 만인 1876년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군도에서만 살던 이 친구들은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큰 고양이가 마녀에 의해 길러지고 악령들을 몰고 다닌다는 미신 때문에 잔지바르 표범 멸종 캠페인이 수십 년 동안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근래에 봤다는 사람은 몇몇 나타났는데 이런 목격담은 대부분 아시죠? 절대 확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잔지바르 군도에서 표범이 촬영되었어요.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아직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현재로도 이 친구는 공식적으로 멸종 상태입니다.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의 유일한 토착바다 표범인 카리브해 몽크물범은 1494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 처음으로 관찰되었어요. 느긋했던 이 친구들의 천적은 오직 인간과 상어뿐이었습니다. 상어가 이 친구들을 얼마나 잡아먹었겠어요? 절대 다수는 인간의 손에 의해 죽었지. 고기와 기름 그리고 가죽을 얻기 위해 처음엔 소수만 사냥을 했으나 어부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대량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1952년 이후 이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공식 선언을 하지 않다가 1986년 결국 공식적 멸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미국은 오늘날 앵무새의 자연서식지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캐롤라이나 앵무는 1900년대 초반까지 북미 지역에서 엄청나게 번성했었고 오하이오밸리에서 멕시코만까지 넓디 넓은 서식 범위를 보여주었죠. 종의 소멸은 이 친구의 아름답고 화려한 깃털이 여성용 모자 장식으로 유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야생 개체는 1904년 플로리다주의 오키초비 카운티에서 죽었고 포획된 마지막 아이는 1918년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신시내티 동물원 오늘 많이 언급되네요. 점순이도 가봤지만 넓거나 사육 환경이 뛰어난 동물원은 아닌데 예전엔 엄청 유명했다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은 멸종된 이 친구는 한때 아프리카 유일의 토착곰이었어요. 작은 크기지만 단단한 체구를 가지고 있던 아틀라스 불곰은 거의 전적으로 권력자의 유흥을 위해 사냥되어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이후 포획되어 범죄자들의 사용을 위해 사용되어졌죠.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개체 수가 줄다가 결국 1870년대 모로코의 리프산에서 마지막 개체가 사냥꾼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했으며 야행성인 긴고리얼로 갈라비는 과거에 광활한 호주 대륙의 밤을 점령했었죠. 하지만 만악의 근원 영국인들이 호주 땅을 점령하면서 서식지 파괴, 붉은 여우의 도입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단지 오락으로 이 친구들을 사냥하고 다녔습니다. 하여간 사람이나 짐승이나 뭔가 비극적이다 싶으면 대부분의 원인은 만악의 근원 영국인입니다. 야생에선 1927년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포획된 개체는 1939년에 죽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마 1940년대 초반에 완전히 멸종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한때 캐나다 뉴브런즈 입주에서 미국 메인주까지의 해안을 지배했던 바다밍크는 그 아름다운 모피를 원했던 인간에게 정말 맹렬히 사냥당했고 서양인에게 발견되고 나서 얼마 후 멸종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바다밍크의 멸종은 너무 단기간에 벌어져서 과학자들이 이 친구들을 연구하고 기록할 시간마저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행동 양식, 육아 방법, 의사소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단지 1860년대에 사람에 의해 쓸려 나갔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한때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었던 부바라테비스트는 그 동네 땅만 파도 종종 볼 수 있는 화석으로 우리들을 만납니다. 하테비스트의 아종인 이 친구들은 사막 주변의 암석지대가 주서식지였어요. 고기를 얻기 위해 그리고 단순한 재미를 위해 엄청난 수의 부바라테비스트가 수세기 동안 죽임을 당했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체들은 1945년에서 1954년 사이에 알제리에서 사냥되었고 그게 이 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듀공과 매너티의 친척이고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졌던 스텔라 바다소는 베링해가 고향이에요. 처음 서양인에게 발견될 때부터 넓지 않은 서식지와 느린 수영 속도, 온화한 성격으로 인해 사냥꾼들에게 아주 쉬운 사냥감으로 여겨졌답니다. 이들의 고기는 예상 외로 상당히 맛있었다고 하고 지방은 각종 산업에 사용될 정도로 풍부했으니 돈에 눈이 먼 사냥꾼들에게는 최적의 상품이었던 거죠. 무자비한 사냥의 결과 서양인의 눈에 띈 지 27년 만인 1768년 이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시간 평화롭게 살다가 인간에게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멸종당한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저 시절은 종 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생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안타깝지 않은 동물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